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 4가지는 첫째, 증시는 변동성이 감소하였지만 피로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원유가 큰 슈팅을 보였다가 해저들에 의해서 도루묵이 나온 점. 셋째, 달러 인덱스도 속도 맞추기를 시작한 점. 마지막으로 채권이 밀렸으나 골드와 실버는 불안한 랠리를 이어간 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7월까지 이어진 나스닥 강세, S&P, 다우, 러셀의 약세가 반전된 것이 아니냐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 기종을 운항 재개하겠다는 이슈로 5.5% 상승하면서 다우 지수를 1.22% 상승으로 견인하였는데, 이미 그 전부터 유럽 시장에서 3대 지수가 유럽 증시 커버링을 기대하면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0.16% 상승했다는 것은 나스닥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다우는 갭 상승 후 보잉 이슈로 조금 더 상승을 했다는 양봉, 그리고 S&P 지수는 변동성을 죽이는 어중간한 그런 도치봉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0.16% 상승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락, S&P 지수는 0.56% 상승한 것이 그냥 보합, 그리고 다우 지수가 1.29% 상승한 것은 보잉 때문에 조금 상승했지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중 흐름은 암세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스트레스 가득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이 이틀째 이어질 경우 피로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따라서 주 후반으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 후반에 장중 조정을 크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이키드 델타 롱오프는 해지를 하거나 익스포저를 줄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 러셀은 오늘도 스트레이트 상승을 장 마감까지 이어가서 1.8% 상승을 하였는데, 나스닥은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극복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러셀은 여전히 3분의 2 수준밖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 매력으로 오늘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시장은 장 시작 전 이미 선물이 올라오면서 갭 상승을 했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나름 제법 큰 음봉을 그렸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를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장 초반 발표된 독일과 유로존 PMI가 예상치보다 조금 부족하게 발표된 것, 6월 소매 판매도 기대보다는 모자라서 좀 쉬어갔겠다는 신호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 테크 섹터가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보합 마감을 하였는데, 반대로 산업재와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방어해냈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반등은 실적 때문이 아니라 테크의 휴식에 대한 섹터 로테이션으로 봐야 할 것이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버핏 영감님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속도를 붙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날뛰고 있고 날뛰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니콜라는 사실 공장도 못 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은 견조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애플을 많이 들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나도 애플이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무리 이 버핏 영감님이 지금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욕을 먹고 계시지만 애플이 신고가를 치면 이 버크셔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전히 버크셔는 3월이 고점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섹터 로테이션이 강화될수록 버크셔의 업사이드 포텐셜 또한 탄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포함해서 대부분이 국채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일이 상승분을 다 까내리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상승한 것은 지금 금리 변화 때문에 금융주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섹터 로테이션 차원에서 금융주가 저가의 매력이 보여서 올라온 것이고, 오늘 채권 가격 하락은 전일 국채 입찰 이후 또 골고루 매도가 나오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하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원자재 시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원유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저들이 이제 무지막지한 매도 해지가 나오면서 이 원유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크게 반납한 윗꼬리를 만든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장의 이슈 중 하나가
이 골드와 실버의 상승인데 이것은 물가 연동 국채, 그러니까 팁스라고 하죠. 그것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 우려에 대한 투기성 매수가 이 골드와 실버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은 더디고 있기 때문에 산업금속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는 실물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원유가 40불 초반에서 강력한 반등을 한 후에 오늘 유럽 세션이 시작하면서 시티 펀드들이 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이맥스 세션이 시작될 때까지 사실상 한 번도 조정 없이 43.52불까지 올랐는데,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돼서 재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3.4% 정도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이 점심시간 못 되어서 솔솔 하락하더니 이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시티들이 시장을 그냥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런 헤집어 놓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43불 이상에서는 이 생산자들이 매도 예증이 대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증시에서 아무리 유포리아 성향이 살아있고 또 올드 이코노미 섹터 로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재 섹터에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런 상승은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리 또한 LME 세션에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 커맥스 세션에서는 강세를 이어나갔는데, 마찬가지로 원유에서 매도 엣지가 나오면서 스트레이트로 빠지자 구리에서도 매도가 골고루 나와서 일봉상 변동성을 축소시킨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시장이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점점 일중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포지션을 잡기에는 이르다고 보입니다. 금과 은은 전일에 이어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금이 드디어 2052불에 안착하였는데, 만약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수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현재의 금 매수세가 온전히 투기적인 수요에 의한 상승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참고하실 것은 아까 얘기한 그 팁스, 그러니까 이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즈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오늘 미국 10년 국채는 하락을 했지만 팁스는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래서 이 팁스가 오버슈팅을 하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날이 골드의 단기 고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이 달러 인덱스는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올랐다가 제법 크게 밀려서 마감하였습니다. 이 7월에 달러가 크게 밀리면서 유로만 제법 올라왔고, 또 나머지 EM 통화들이라든지 이 원자재 통화는 얼마 못 올라왔는데, 오늘은 페소가 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한 것을 이어갔고, 또 오지와 루니도 상승하면서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또 나머지 잡통화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 나온 ADP의 민간 고용 증가 수치가 16만 7천으로 예상치 8분의 1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밀리거나 달러가 약세를 추가로 보이고 그런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경제 지표에서 의존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7월에 이어서도 이 8월도 강력한 투기 수요가 돈이 되는 것을 찾아서 소위 이제 돈지랄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질러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해석하게 합니다. 네 번째, 오늘 미국 10년 국채와 10년 물가 연동채권은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는데, 현재의 투기판을 설명할 때는 이 국채보다는 이 물가 연동채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시 골드와 실버가 피크를 찍는 것은 물가 연동체의 고점과 일치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시장을 정리하면 이 종목별 변동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머니 헌팅 수요는 살아있으며 점점 텀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을 해야 하고, 또 과도한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마켓 리뷰는 단어가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많았는데, 실제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회의할 때는
이보다 더 거친 용어들이 난무하고 또 버핀 영감님이나 옐런 할망구, 라가르드 아지메 같은 것은 애교 수준으로 받을 정도의 거친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세련되지 못한 용어들을 자주 등장시킬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상 델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